선문염송 지난문다음 하겠습니다. 하남승이 절에 들어 상당하자 이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대중아, 저주가 석자의 취모금을 가지고 십자 거리를 향하여 이리저리 휘두르니 그 칼날을 당하는 이가 있지 않구나. 비록 그러하나 대개의 사람들이 눈을 껌뻑이고 입을 우물거리면서 일찍 저주의 차는 먹어보지 못했다 한 것은 필경에 어찌하겠는가 하고 양구했다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다. 하남승 선사, 절에 들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이 이야기는 여태까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조주 스님이 중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일찍이 여기에 왔었던가? 왔었습니다. 차나 마시라. 또 다른 중에게 일찍이 여기 왔었던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나 마시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원주가 묻습니다. 왜 일찍이 왔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일찍이 오지 않았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원주야. 그 원주가 대답하니까 차나 마시라. 물론 핵심은 이제 차나 마시라죠. 자, 차나 마시라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하남승 선사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대중아, 저주가 석자의 취모금을 가지고 십자 거리를 향하여 이리저리 휘두르니 그 칼날을 당하는 이가 있지 않구나. 그건 저주의 방편이 날카롭다는 거죠. 저주의 방편이 날카로운데 그 저주의 방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는 이가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비록 그러하나 대개의 사람들이 눈을 껌뻑이고 입을 우물거리면서 일찍 저주의 차는 먹어보지 못했다 한 것은 필경에 어찌하겠는가. 그 저주가 차나 마시라 한 뜻을 이제 몰랐다고 봐야죠.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남승 선사는 차나 마시라 했습니다. 이제 물론 하남승 선사 자신은 차나 마시라는 뜻을 알았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 그거는 그런 뜻이고, 백운병이 염하되 뒷꼭지를 내려 누르니 또렷이 우뚝 드러나서 사사로움이 없고, 마주보면서 서로 드러내니 구절마다 가리움이 없다. 혹은 풀머구리가 그대의 빗속에 들거나 독사가 그대의 눈동자 안을 뚫을 것 같으면 이때를 당하여 어떻게 하겠는가. 오랑캐의 수염이 붓다 이르더니 다시 붉은 수염의 오랑캐도 있더구나 하다. 자, 백운병 선사도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차나 마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염을 하는 거죠. 뒷꼭지를 내려 누르니 또렷이 우뚝 드러나서, 뒷꼭지를 내려 누르니 또렷이 우뚝 드러났다. 이걸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뒷꼭지를 내려 누른다는 뜻은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 그것이 뒷꼭지를 내려 누르는 그것과 이제 비유가 된다는 표현으로 백운병 선사가 뒷꼭지를 내려 누르니 또렷이 우뚝 드러났어. 뭐가 우뚝 드러났겠느냐. 말로 하자면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에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드러나서 사사로움이 없고 마주보면서 서로 드러내니 구절마다 가리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 우뚝 드러나니까 그건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있다면 어떤 뜻입니까? 사사로움이 있다면 주관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주관을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모습에 관한 주관을 세운다. 허망한 모습에 관한 주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사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의 차나 마시라 하는 이야기는 그는 우뚝 드러나서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주보면서 서로 드러내니 구절마다 가리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주관을 세워서 망념이 되는 것이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혹은 풀머구리가 그대의 귀 속에 들거나 독사가 그대의 눈동자 안을 뚫을 것 같으면 이때를 당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풀머구리가 그대의 귀 속에 들었으니까 온갖 것을 듣되 들음없이 듣고, 독사가 눈동자 안을 뚫을 것 같다고 하면은 온갖 것을 다 보더라도 보험 없이 본다. 그런 뜻이죠. 이때를 당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를 당하여 들음없이 듣고 보험 없이 보면 조주의 차나 마시라는 뜻을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의 수염이 붓다 이르더니 다시 붉은 수염의 오랑캐도 있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문분이 염하되, 신문분 선사, 조주는 입으로만 인사치레를 하되 침 한 방울도 입술에 적심이 없었다. 만약 눈을 갖춘 높은 손님일진된 그의 그런 말을 듣자 다만 고개를 약간 숙여 하고 이르되 번거로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했으리라 하다. 신문분 선사, 조주는 입으로만 인사치레를 하되 침 한 방울도 입술에 적심이 없었다. 입으로만 인사치레를 하되, 왜냐하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신문분 선사의 표현은 입으로만 인사치레를 하되 침 한 방울도 입술에 적심이 없었다. 침 한 방울도 입술에 적심이 없이 인사치레를 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입을 놀린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러나 이제 여기 문맥의 뉘앙스로 보면은 침 한 방울도 입술에 적심이 없이 입으로만 인사치레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 조주 선사를 약간 빗대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뒤에 기절을 보면은 만약 눈을 갖춘 높은 손님일진된 고준한 손님이라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하는 조주 선사의 말을 듣자 말자 다만 고개를 약간 숙여 업하고는 이르되 번거로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신문분 선사의 생각인데, 신문분 선사는 조주 선사가 차나 마시라고 한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참으로 눈을 갖춘 고준한 선사 같으면은 차나 마시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업하면서 번거로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문분 선사 같으면, 나 같으면
차나 마시라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읍하고 번거로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건 신문문 선사의 생각이고, 사실은 유마거사나 이제 유마경에 유마거사나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보살이 대중들을 이끌고 유마거사를 문병을 왔습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문병을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이법문에 대해서, 둘 아닌 법문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보살들, 큰 보살들에게 한마디씩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하고 나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청을 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근데 유마거사가 이제 양구를 하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찬탄을 하거든요. 또 부처님께 외도가 또 이제 물었습니다.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양구를 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때 외도가 또 찬탄했죠. 그러니까 신문문 선사가 여기에서 이제 조주 선사가 차나 마시라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양보하면서 조주 선사의 살림살이를 드러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신문문 선사가 이야기를 한 듯한데, 그러니까 이제 차나 마시라 그런 말을 듣자 고개를 약간 숙여 업하면서 번거로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신문문 선사의 물론 살림살이지만은, 그렇다면 조주 선사가 차나 마시라는 말을 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학인이 와서 조주 선사에게 참문을 했는데 여기 왔었던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나 마시라. 왔었던가? 왔습니다. 차나 마시라. 원주가 왜 왔었다고 해도 차나 마시라,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원주야, 너도 차나 마시라. 그러면 조주선사가 그런 장면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살림살이를 내놔야 되는데, 신문문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물론 신문문 선사의 뜻은 감추어진 뜻이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신문문 선사가 한방망이를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문문 선사의 살림살이를 내놓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방편을 부리는 데는 신문문 선사의 방편이 꼭 맞다 이렇게 긍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끽다의 공안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412 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등장하는 인물, 조주 선사, 모승, 노파,
조주가 있는 오대산으로 가는 길가에 한 할망구가 있었는데 중들이 묻기를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 할망구가 이르되 곧장 가시오 한다. 중이 겨우 서너댓 걸음 가자 할망구는 이르되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였다. 뒤에 중이 선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사가 이르되 노승이 가서 감정하리라 하고는 선사가 이튿날 가서 이렇게 물으니 할망구 또한 이렇게 대하거늘 선사는 돌아와서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해 마쳤도다 하였다. 요게 전문입니다. 자,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대산 길. 그러니까 높아. 여기서는 할망구로 번역했지만 곧장 가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너 걸음 가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내가 그 노파를 감정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노파한테 갑니다. 가서 또 묻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래 물으니까 곧장 가시오. 그러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래가 이제 조주선사가 돌아와서는 무리들에게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해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주가 감정해 마쳤다. 자, 여기가 뭐가 문제냐? 뭐가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이거죠.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느냐? 이야기거리가 되겠나? 안 되겠나? 된다면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이제 꼭 힌트라면 오대산에는 조주선사가 계시는 곳이거든요. 조주선사.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계시는 곳이 오대산입니다. 조주선사가 계시는 곳이 오대산이니까 조주선사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조주선사를 찾으러 갑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래가 서너 발자국 앞으로 나가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대연보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시연보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이제 조주선사한테 갔으니까 조주선사한테 간 스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는 길에 노파를 만났는데 오대산 가는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곧장 가시오 합디다. 그래서 서너 발자국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 이걸 탁 가니까 가서 이제 조주선사가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곧장 가시오. 또 서너 발자국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러고 왔어, 조주선사. 그리고는 이제 그 오대산에 완 그 스님들, 무리들에게 내가 오늘 그 노파를 감정해 마쳤다. 어느 곳이 감정한 곳입니까? 조주선사는 뭐 별 한 일이 없어요.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물었어. 똑같이 오대산 가는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리고 몇 발자국 떼어 가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는 거거든. 노파를 간파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노파를 간파한 곳입니까? 노파를 간파한 곳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은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예, 오대산에 이제 조주선사가 있어요. 오대산 길을 물었을 때 이 스님이 오대산 길을 생각한 것과 노파가 오대산 길을 생각한 곳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오대산을 똑같이 이야기해도 이제 길을 물은 중이 오대산을 생각한 것과 노파가 오대산을 생각한 것과 조주가 오대산을 생각한 것은 달라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노파가 곧장 가시오 이랬거든요. 그 곧장 가시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곧장 가시오라는 뜻이 흔히들 물으면 곧장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곧장 가시오. 곧장 가라는 뜻이 뭔가? 그게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노파가 곧장 가시오 이렇게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런데 이제 그 중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여기서
당연히 힌트라면 당연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라고, 지금은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거나 진짜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지만, 그 버릇을 완전히 떼지 못했다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버릇이 떨어져야 말귀를 알아듣어요. 그러면 혜인이 알겠나? 무슨 뜻인지? 응? 모르겠나? 지원이 알겠나? 이건 모르겠나? 힌트를 줬는데 모르구나. 벌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나보면 그게 어쨌단 말이고. 뭐가? 여기서 뭐가 허망한 모습이? 어느 기절이? 우리 산 길도 그러하고 어째서 그렇노? 모르겠습니다. 시부리 놓고 모른다. 응? 실컷 이야기해놓고 모른다 못잖아. 응? 잠꼬대 하나. 방금 졸았나? 응? 망령 없이 들었습니다. 망령 없이 들었다는 거 아는 거 보니까 망령을 일으켰구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망령을 일으켰는데, 이거 망령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노? 노력했습니다. 자, 힌트를,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이제, 알만한 사람은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모를 만한 사람은 다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일일이 낱낱이 설명을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방해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밝혀내야 돼. 살림살이로 밝혀내야지. 그거는 뭐 화두거리는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니까 살림살이로 밝혀내야 됩니다. 상징적인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오대산 길은 조주선사가 있는 길입니다. 조주선사가 누굽니까? 조주선사가 범부가 아니죠. 조주선사는 부처님과 다름없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이냐를 알면은 오대산 가는 길은 이제 밝혀졌다. 그렇죠? 오대산 가는 길. 오대산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대산이라는 모습을 가리키거나 조주라는 모습을 가리킨다면 오대산 가는 길을 묻는데 오대산이라는 모습을 생각했다면 조주 스님이 계시는 오대산, 높은 오대산, 험한 오대산, 길이 좁고 바위가 많고 나무가 많은 오대산, 계곡이 있는 오대산, 조주 스님이 추석하고 있는 오대산, 이런 모습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노파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곧장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알아들었죠. 노파가 곧장 가시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곧장 가시오. 노파가 곧장 가시오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파는 예를 들어서 그 스님이 오대산 가는 길
늘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저리로 가서 한 10분쯤 가다가, 저 또 우회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좌회전 가다가, 숲을 지나서, 개울을 지나서, 그래서 저 올라가면 뭔가 건물이 보이고 큰 바위가 나타나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노파는 범부가 되겠죠. 그렇게 설명한다면 노파는 범부입니다. 노파는 이미 알아요. 오대산이라는 것이 이름뿐인 오대산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대산에는 조주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건 모습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곧장 가시오. 곧장 가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곧장 가라. 분별하지 마라. 그래서 직심을 쓰라 이런 뜻이죠. 항상 분별하지 말고 직심을 써야 돼. 분별하면 한 생각이 일으킨 모습에 마음을 뺏긴 거니까. 그러면 직심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노파는 사실은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을 때 이미 살림살이를 내놨습니다. 직심만 쓰면 이 스님이 물었을 때 지금 분별하지 않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서 직심만 쓴다면 오대산이고 뭐고 갈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갈 필요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곧장 가시오. 그러면 거기서 말을 알아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 거기서 뭐 한마디 한다든지 곧장 가시오 이랬을 때 알아들었다면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지. 오던 길을 되돌아갔으면 노파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래 안 했겠죠. 안 그러면 거기서 뭐 또 노파의 살림살이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럴 영향이 없었겠지 누구라도.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딱 맞는 말이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간다. 눈먼 망아지가 방울 소리만 듣고 가는 그거하고 똑같죠. 이 스님은 오대산이라는 모습, 조주라는 모습을 그리고 갑니다. 직심을 쓰지 못했죠. 그걸 노파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쩡한 스님. 왜 멀쩡한 스님이라 했을까? 본래 부처니까. 직심만 쓰면 본래 다 부처인데 이 멀쩡한 스님이 직심만 쓰면은 오대산에 주석하고 계시는 조주선사와 다름이 없건만 또 허망한 모습을 붙들고 찾아간다. 그런 뜻이죠. 직심을 못 쓰니까. 그리고 직심을 못 쓰고 눈먼 망아지 방울 소리 듣고 따라가듯 따라가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이 스님이. 그러니까 조주선사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저 오는데 노파를 만났는데 오대산에 오는 길을 물으니까 곧장 가시오 합지다. 그리고 곧장 몇 발자국 뗐는데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요 이러던데요. 이거 참 노파 이상하던데요. 그러니까 조주선사한테 왔어요.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어. 곧장 가시오. 조주선사는 알아들었습니다.
또 외발자국 떼서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조주선사는 알아들었어요. 그래가 와가지고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노파를 감정해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투자청이 송하되 투자청 선사가 영특스런 거북이 체조짐을 안 놔투자 기흉이 없더니 변동이 때에 다다라 점치는 사람에게 있네. 길을 묻던 일 그니라서 알까 보냐. 왕노사는 동쪽 마을에서 눈을 부릅떴구나. 영특스런 거북이 체조짐을 놔두지 않자 길흉이 없더니 이제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옛날에는 점칠 때 그 거북이로 점을 칩니다.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이제 1만 년 뭐 15,000년 전 뭐 이런 시대에는 거북이 배 껍질에다가 이제 뭘 이렇게 글자 같은 걸 써가지고 여기 점을 칩니다. 그것은 이제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투자청 선사가 영특스런 거북이 체조짐을 안 놔투자 기흉이 없더니 영특스런 거북이가 어떤 조짐을 나타내지 않으면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 하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특스런 거북이가 되어야 되는데 조짐을 이제 안 놔두는데도 그 이제 노파의 말에 대해서 오대산을 물으니까 곧장 가시오. 거기에 대해서 곧장이라는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켰죠. 곧장이라는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벌써 천리말리 벌어진 거죠. 곧장이라는 대나 오대산이라는 그런 모습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 중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제 거기서 벌써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 길하다 흉하다 할 것조차 없다 이 말이지. 지금 투자청 선사는 영특스런 거북이 체조짐을 놔두지 않자 길흉이 없더니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뭐 좋다 나쁘다가 없으니까 길하다 흉하다 할 것도 없어. 우리가 길하다 흉하다 하는 것은 전부 한 생각이죠. 길하다 흉하다 하는 것은 대표적인 모습에 대한 변경입니다. 좋다 나쁘다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길하다 흉하다 밝다 어둡다 하는 이런 벌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전부 우리가 한 생각입니다. 생각을 일으켜서 정하는 겁니다. 생각을 일으켜가 아이고 이것은 좋은 일 이것은 나쁜 일 그렇게 한다. 이제 왜 그런 망념을 일으키느냐. 투자청 선사가 이제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오대산이라는 한 생각, 곧장가라는 데 대한 한 생각, 이게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노파에게 길을 묻는 스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참으로 알면 뭐 오대산을 물을 것도 없지만 사실은 오대산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알고 물을 수도 있으니까. 조주선사 같은 경우는 알고 물었죠.
알고 물을 수도 있어. 그러나 조주선사가 물은 것과 모르는 중이 물은 거하고는 똑같은 물음이라도 다르죠. 내용이 다 달라. 답이 달라. 노파가 똑같이 대답해도 다 다릅니다. 중은 눈먼 망아지 뻥울 소리만 듣고 막 따라가는 거고, 조주선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고 그냥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채 이제 모습을 굴리는 거죠. 형특스런 거북이 체조짐을 놔두지 않자 길흉이 없더니 변동이 때에 다다라 점치는 사람에게 있네. 변동이 때에 다다라 점치는 사람이 있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모습이 변해서 나타나는 것은 점치는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모든 벌어지는 모습은 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달렸다. 그렇죠? 모든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달린 거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모습에 대한 것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데 달렸다. 그렇죠? 그걸 알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한 생각 일으킨 줄 모르면 그거는 오대산을 물은 그 중처럼 눈먼 망아지처럼 방울 소리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만든 한 생각인 줄 모른다면 그거밖에 안 되죠. 내가 만든 한 생각인 줄 모르고 다 살거든요. 대부분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든 것임을 모르고 그것이 진짜로 정해져 있는 줄 압니다. 오대산 이러면 높은 오대산, 먼 오대산, 거친 오대산. 내가 만든 줄 몰라요. 항상 그런 오대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묻던 일건이라서 알까 보냐. 길을 묻던 일을 그 누가 알겠노? 오대산은 어디로 갑니까? 곧장 가시오.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걸 누가 알겠노? 응?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눈먼 망아지 방울 소리 듣고 따라가는 식으로 오대산을 찾아가네. 오대산이라는 모습을 떠올리고 조주스님이라는 모습을 떠올리고 그렇게 가네. 곧장 가시오 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응? 곧장 가시오. 망념을 일으키지 마시오. 일체는 스스로 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장 가시오 이 말은. 응? 일체에 벌어진 모습. 그러니까 오대산도 또 조주스님의 처소, 조주스님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 그거는 줄 모르니까 그냥 곧장 가라니까 곧장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노파가 당장에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을 묻던 일 건이라서 알까 보냐. 길을 묻던 일을 누가 알아보겠노? 누가 알겠노? 왕노사는 동쪽 마을에서 눈을 부릅 떴구나. 왕노사는 여기에서 이제 조주선사를 이야기합니다. 왕노사는 동쪽 마을에서 눈을 부릅 떴구나. 왕노사만 그 노파를 알아봤다 이 말이지. 동쪽에서 눈을 부릅 떴다 이 말은 길을 묻던 일 그 누가 알까 보냐라고 이제 투자청선사가 그렇게 소원을 읊은 것은 중들마다 전부 오대산 가는 길은 어디로 가나요? 노파가 곧장 가시오.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가거든. 그러니까 그럼 걷자 말자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대단한 노파죠. 보니까. 그래서 투자청 선사가 볼 때는 조주 스님만이 알아봤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똑같이 다른 스님처럼 똑같이 했잖아요. 조주 스님. 오대산 가는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리고 조주 스님이 곧장 가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똑같이 했는데 조주 스님은 훤하게 알았어. 노파를. 다른 스님은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는 다른 거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노파에게 뭐 물은 것도 아니고 길만 다른 조주선사를 찾아온 그 중들처럼 똑같이 했어. 똑같이 했는데 갔다 와서는 내가 그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조주스님을 찾아온 그 스님들은 전혀 몰랐어. 전부 다. 몰랐는데 그 스님들하고 똑같이 한 조주선사는 다 알았단 말이야. 노파가 어떻다는 걸. 그래서 노파가 대단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들에게 그 중들하고 똑같이 해놓고 내가 오늘 그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알만하죠. 무슨 뜻인지. 부산원 선사가 송을 지었습니다.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더니 할망구는 참으로 가리켜 틀리지 않았네. 비록 그렇게 곧장 가라 말했지만 대개가 저렇게 가니 어찌하랴. 조주가 감정하고 돌아오니 알았다는 이는 무슨 증거나 있던가? 달빛이 새벽 집 앞을 비추니 구름 거치자 산과 맷뿌리가 드러나네. 이렇게 송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제는 좀 알만할 거예요. 그 송이 어떤 뜻인지. 부산원 선사가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더니 이제 스님들이 물었잖아요. 조주 선사도 묻고 오대산은 어디로 가나요? 물었더니 할망구는 참으로 가리켜 들리지 않았네. 할망구는 곧장 가시오. 그런데 부산원 선사는 알은 거예요. 곧장 가시오가 참으로 가리켰어. 틀리지 않아요. 이 부산원 선사는 이 할망구가 참으로 제대로 말했다. 틀리지 않았다 이랬거든. 참으로 꼭 맞는 말을 했네. 곧장 가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산원 선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벌써 곧장 가시오라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진심을 썼다. 직심을 썼다. 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지. 비록 그렇게 곧장 가라 말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곧장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곧장 가라는 말을 모습으로 알아들었느냐? 안 그러면 참으로 직심으로 알아들었느냐? 이제 요 차이인데, 비록 그렇게 곧장 가라고 말했지만은 대개가 저렇게 가니 어찌하랴? 대개가 저렇게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 전부인 줄 알고 갔다는 거죠. 곧장 가라 하니까 곧장 이 길 따라가야 되구나. 길이라는 생각을 일으켰고 또 곧장 가면 오대산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오대산의 모습을 떠올렸고 조주선사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조주선사의 모습을 떠올렸고 모습만 자꾸 떠올렸어. 근데 부산원 선사는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뜻이죠. 비록 그렇게 곧장 가라고 할망구가 말했지만 못 알아듣고 대개가 저렇게 가니 어쩌면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조주가 감정하고 돌아오니 알았다는 이는 무슨 증거나 있던가? 조주가 감정하고 돌아왔는데 알았다는 이는 무슨 증거가 있던가? 그럼 알았다는 것, 몰랐다는 것이 무엇이던가? 이 말입니다. 알았다, 몰랐다가 뭡니까? 알았다, 몰랐다는
알았다 몰랐다라고 한 생각 일으킨 사람이 일으킨 생각이 아니던가. 본래 알고 모르고가 있던가 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 놓고 달빛이 새벽 집 앞을 비추니 구름 거치자 산과 맷뿌리가 드러나네 이랬습니다. 달빛이 새벽 집 앞을 비추니 달빛이 새벽 집 앞을 비추면 구름이 거치자 산과 맷뿌리가 드러나죠. 그건 이제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달빛이 새벽 집 앞을 비추는 그것은 시절 인연을 만난 말하자면 시절 인연을 만난다는 게 그냥 뭐 누가 도와줘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시절 인연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노력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자꾸 해야지. 벌어지는 모습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분명히 이치적으로는 모습이 내가 만든 생각으로 만든 험한 것인데 이렇게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모습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이 안 되면 그 뭐 아무리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달빛이 새벽 집 앞을 비추니 시절 인연을 탁 만나면 구름 거치자 산과 맷뿌리가 드러나네. 구름 거친다는 것은 온갖 것이 내가 이렇게 망념임을 깨닫는다는 거죠. 물론 이치적으로 뭐 아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앞에 벌어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즉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게 알고 보니까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꿈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던 그것이 꿈 깨고 나면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확연하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것만 느끼면 사실은 끝난 거지. 그거에 뭐 별스러운 게 있겠어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이치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것이 시시각각 처처에 벌어지는 모습이 허망한 줄 알아서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깨친 것과 다름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은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진짜로 알면 안 되고 근데 이치적으로는 알았다. 이론적으로는 알았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면 그건 잊어먹지 않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그건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잊어먹지 않는 훈련.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느낀 바가 있다면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그걸 느낀 바가 있어야지. 느낀 바가 없다면 그게 행으로 될 리가 없죠. 느낀 바가 있어야지.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그렇게 되어야지 행이 되겠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그 헛개비 같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하더라도 헛개비인 줄 알고 구해야지. 왜냐하면 헛개비인 줄 알고 구해야지
설사 구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죠. 억압이니까. 구해서 쓰면 뭐 쓰는 대로 다행이고, 구해지지 못해서 못 쓰게 되면 못 쓰는 대로 자유롭단 말이에요. 왜? 걸리지 않으니까. 허망한 줄 아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은 뻔한 거다 그렇죠. 방법은 계속 확인하고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훈련을 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도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 특별한 방법이라는 하나의 모습에 대한 망념을 또 일으키는 거니까 뭐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